자, 그래서 338페이지를 봅니다. 공부는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큰 틀을 잡으세요. 큰 틀을. 끼워 맞추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38페이지에 보면 아까 단독 신청인데 그 정도 해놓고 우리가 단독 신청해서 6번, 7번, 8번은 아직 공부 안 했거든. 그거는 나중에 있잖아요. 그걸 별도로 배우는 파트가 있어. 거기 가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등기 신청의 방법 이런 오거든. 그래가 1은 방문 신청입니다. 2는 전자 신청입니다. 그럼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전자 신청을 갖고 시험 문제를 내는데 제일 위에 가봅시다. 제일 위에 1번에 등기 신청인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이쪽으로 잠깐만 와보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보세요. 여기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에는 방문 신청이 있고 전자 신청이 있거든. 그럼 요 두 개의 차이점만 공부하면 되겠지. 맞죠? 그죠? 네. 그럼 차이점 공부할 때 또 하나를 또 더 내놓고 합시다. 아까 전에 여기에 이름이 있거든. 그 이름 이래 놓으면은 아까 자연인이죠. 그죠? 법인이죠. 그죠? 비법인. 그러면 시험에 낼 때는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의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 오케이? 네. 요거와 요거의 차이점의 시험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오면 이건 X가 되겠지. 맞죠? 네. 말 그대로 법인하고 이는 비법인이 아니니까. 그래 딱 가져가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책의 제일 위에 가세요. 339페이지 제일 위에 가면은 전자신청입니다. 전자신청. 자연인. 법인 일어나죠. 3번 밑에 참고로 참고. 비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있다, 없다. 그게 이제 키입니다. 비법인은 전자신청이 안 돼요. 여러분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우리가 방문신청은 본인이 오는 겁니다. 대리인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전자신청은 컴퓨터 인터넷으로 하거든. 상대방을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칠판을 봅니다. 다시 요 두 개만 갖고 갑시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라는 게 있다, 없다? 있지. 비법인은 비법인 등기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결론은 이거는 신분이 명확합니다. 오케이? 네. 이는 신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비법인은 그냥 단체거든. 예를 들어서 어성김씨 종친회가 있을 수 있지. 동창회가 있고 향후회가 있을 수 있지. 장학회가 있을 수 있지. 맞죠? 그런데 이런 거는 신분이 명확하지 않아. 바꿔서 말하면은 유령의 단체를 세울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 오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요거는 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 있다. 비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 그럼 그 밑에 보세요. 대리인이죠. 대리입니다. 전자신청의 대리는 변호사, 법무사만 되는 거라. 그래서 앞으로는 변호사, 법무사라고 부르지 말고 그 갈로 안에 글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격자 대리. 여러분들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 없다? 있지. 법무사가 법무사 자격증이 있다, 없다? 있지. 그래서 자격자 대리인이에요. 이해했죠? 네. 옆으로 갑니다. 방문 신청에는 제한이 없어요. 대리는 아무나 다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인감입니다. 인감. 전자신청에는 인감을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 손을 잠깐 보세요. 답만 딱 갖고 갑니다. 인감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게 인감입니다. 근데 이 인감은 방문 신청에서만 존재하는 말이라. 전자신청에는 존재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 하죠? 뱅킹하면은 본인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공인인증 제도예요. 자, 우리가 인터넷 뱅킹하면 공인인증 제도가 있다, 없다? 있지. 공인인증을 받았다는 게 본인 여부가 확인이 됐다, 안 됐다? 됐지. 그래 딱 가지고 가세요.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사용자 등록 이런 거 있거든. 요거는 있잖아요. 요리로 오세요. 그냥 요래 합시다. 전자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놓습니다. 사용자 등록을 하고 해야 돼요. 그럼 가장 쉽게 해봅시다. 여러분들, 전자 신청의 가장 쉬운 애는 인터넷 뱅킹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해 봅시다. 옛날에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 용돈을 보내지. 그러면 은행에 직접 가서 보냈지. 이게 방문 신청이죠. 요즘에는 안방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전자 신청이지. 이해했죠? 네. 그러면 인터넷 뱅킹 합니다.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가서 등록을 하고 해야 된다, 안 하고 해야 된다? 하고 해.
은행 가서 등록을 하고 해야지. 맞죠? 네. 그러면 전자신청을 할 때도 사용자 등록이라는 걸 해야 된다, 아닌다?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낼 수 있는 거는, 자,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이 집을 사고 팝니다. 자, 그럼 이제 그 호칭 정리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래 있어요. 요렇게 호칭 정리합니다. 이 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갑하고 을을 자, 시작, 당사자. 우리가 의무자 권리자 있죠? 요 사람을 당사자. 그럼 의무자 권리자를 제외한 사람이 제3자. 맞다, 맞다? 맞지? 그럼 여기에 이제 무슨 인이 있다? 대리. 그럼 자, 정리합니다. 갑하고 을하고 이 집을 사고 팔 때, 자, 인터넷 뱅킹을, 다시 전자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등기소에 가서 즉 사용자 등록을 하고 해야 된다, 안 하고 해야 된다? 하고 해야 됩니다. 이제 요게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이 집을 사고 팔면서 본인이 등기를 신청 안 하고 법무사에게 등기 사무를 맡길 수 있다. 그러면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겠죠. 할 때 둘 다 해야 되느냐? 병만 하면 되느냐? 이 소리입니다. 누구만 하면 된다? 병. 그럼 결론은 사용자 등록은 등기를 신청하는 자만 하면 돼. 그럼 본인이 등기 신청하면 본인이 사용자 등록하면 되고, 대리인에게 등기 사무를 맡겼다면 대리인만 사용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본인은 할 필요가 뭐다? 없어.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1위로 보세요. 그럼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그냥 상식적으로 봅니다. 사용자 등록의 유효 기간은 3년입니다. 그럼 3년이 지나면 연장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연장을 할 때는 등기소에 직접 출석을 해서 연장을 해야 되느냐, 인터넷 뱅킹, 인터넷으로 연장이 되느냐, 이 소리입니다. 오케이?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장할 때는 출석할 필요가 없어요. 전자문서로 할 수 뭐다?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어렵게 문제를 한번 내보겠어요. 자, 이럽니다. 사용자 등록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서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시험에 낼 때는 이래 냅니다. 여기 글자를, 잠깐만 글자를 한번 봐볼까요? 요래 놨죠, 그죠? 여기에 요래 대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관할 등기소.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소.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이때는 인터넷 뱅킹을 생각하세요. 제가 인터넷 뱅킹 합니다. 그럼 국민은행 지점 있죠? 아무 지점이나 돼요? 안 돼요? 네. 아무 지점에 가서 사용자 등록해도 되지. 맞습니다. 그럼 여기도 역시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하기 위해서 사용자 등록을 할 때는 아무 등기소에 가서 하면 되는 거라. 그럼 여기서 정리합니다. 등기소에 직접 출석, 오더와이더, 그럼 관할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면 오덱스다, X. 그 글자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본인이 있고, 본인이 당사자입니다. 대리인이 있습니다. 본인이 할 때는 본인이 하면 되고, 대리인이 할 때는 본인은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빠뜨렸네요. 그죠? 사용자 등록을 할 때는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서 해야 됩니다. 그럼 직접 출석해서 해야 된다는 말은 인터넷으로서는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자, 그 다음에 직접 출석을 하면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돼요. 본인인지 아닌지. 그래서 인감을 들고 가야 돼요. 오케이? 네. 주민등록 등본을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공부할 때, 자, 글자를 제가 하겠어요.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이게 주민등록 등본이에요. 오케이? 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들고 가야 돼. 이게 주민등록 등본이다. 그럼 이제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사용자 등록을 할 때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을 첨부해야 된다. 아니다? 해. 전자 신청을 할 때는 인감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사용자 등록을 할 때는 필요가 있다. 그러면 사용자 등록할 때 인감을 제출했고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했어. 본인인지 이제 확인이 됐지. 그러면 연장할 때는 출석할 필요가 뭐다? 없다. 그러면 끝입니다. 시험에는 아까 자연의 요거 있죠. 요 두 개의 차이점만 시험에 냅니다. 오케이. 네. 비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방문신청에 대리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에 대리는 제한이 있다. 통과됐어. 한 장을 넘기세요. 자, 그러면 이제 4번에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지금부터 배우러 갑니다. 배우러 가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340페이지를 펴세요. 340페이지를 펴세요. 자, 여기서 오늘 있잖아요.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배우는데 첫 번째 신청서를 배웁니다. 이게 시험에 냅니다. 신청서를 시험에 내는데 출제인이 시험에 내는 주로 내는 것은 필요적 기재냐 임의적 기재냐 이걸 갖고 시험 문제를 해요. 필요적 기재냐 임의적 기재냐. 그러면 오늘 자 여러분 잠깐만 제목을 봅시다. 중간에 갈로 열고 1 서설 이래 놓죠. 동그라미 이번에 제목만 줄 것을 1건 1신청서 주의. 동그라미 3번에 일괄 신청 제목만 줄 것이요. 두째 줄 끝에 있다만 줄 것이요. 자, 요거는 이제 요래만 하세요. 제 손을 봅니다. 자, 이거는 2번은 시험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냥 요래만 하세요. 우리나라 등기는 답입니다. 하나 등기 신청할 때마다 신청서는 하나씩 들어가는 게 원칙이라. 아, 그건 당연하지. 등기 하나 할 때마다 신청서가 몇 개? 한 개. 이게 원칙이라, 원칙. 그런데 일괄 신청할 수 있냐 이 소리거든. 이때는 시험에 낼 때 이래 냅니다. 시험에 이래 딱 냅니다. 일괄 신청할 수 끝에 딱 갑니다. 있다 없다. 여러분이 시험에 안 냅니다. 과정을 묻지 않는데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괄 신청할 수마다 있다. 여러분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럼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은행에 돈 10억을 빌리거든. 그럼 빌리면 담보물을 제공해야지. 그런데 그러면 10억짜리 부동산 하나 있다면 하나만 담보로 정하면 되지. 근데 나는 10억짜리 부동산이 없어. 1억짜리 부동산밖에 없는 거라. 그럼 1억짜리 부동산 10개를 담보로 정해야 되지. 맞죠? 그럼 부동산에 몇 개? 10개. 그럼 저당권도 몇 개? 10개. 그럼 신청서도 10개가 들어가는 게 맞지. 맞아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일괄 신청할 수마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신청서에 일괄해서 다 할 수 있다. 이 소리. 그럼 시험에 물을 때는 그냥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요래밖에 안 묻습니다. 그 과정을 공부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는 그 밑에 거로 보세요.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 이런 거거든. 요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인데,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제가 잠깐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공부를 합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요래 되어졌어요. 여기에 순위 번호가 있습니다. 등기 목적이 있어요. 여기에 접수가 있어요. 여기에 등기 원인이 있어요. 여기에 권리자 기타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갑구입니다. 소유권입니다. 자, 글자를 딱 봅시다. 갑하고 을하고 요 그림입니다. 그럼 요 그림을 딱 보고 있으세요. 요 그림을 딱 보면은 세 글자가 딱 나옵니다. 세 글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제가 나중에 수업을 할 때 삼각형은 3번을 그리거든. 아까 첫째 시간에 삼각형 한 번 그렸었어요. 자, 그건 나중에 배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번이 나옵니다. 답은 이겁니다. 아까 전에는 화살표가 밖으로 나갔어. 지금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 그럼 여기서 등기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풀이할 때 이랍니다. 등기부를 작성을 할 때는 뭘 보고 작성하느냐 이 소리거든. 그럼 이때는 신청서를 보고 작성을 해요. 그럼 여기에 등기 원인 정보를 보고 작성을 해요. 여기에 대장을 보고 작성을 한다. 그럼 여기서 요 글자만 딱 갖고 가면 됩니다. 요 글자만 갖고 가면 됩니다. 이리 오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됩니다. 자, 그래서요. 등기 원인, 등기 원인, 등기 원인 요래 놓습니다. 그럼 여기에 등기 원인은 우리말로 말하면은 등기가 있게 된 원인. 이게 등기 원인이에요. 그럼 가장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여기에 2016년 3월 3일입니다. 제 500호 이렇게가 여기다가 갑이라고 썼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2번에 소유권 이전입니다. 2017년 7월 5일입니다. 여기에 제 500호 일어났어요. 2017년 7월 4일입니다. 매매입니다. 매매. 누구다? 을이. 그러면 이제 요 글자를 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원인. 등기원인은 등기가 있게 된 원인이라. 그럼 그 등기가가 이게 등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된 원인이 이거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 요게 뭡니까? 매매. 그럼 요 글자만 바뀌는 거라. 매매하면 소유권 이전이지. 상속을 해도 소유권 이전이지. 정렬을 해도 소유권 이전이지. 이해했어요? 네. 그럼 요게 등기 원인이에요. 감 잡았어요? 네. 요게 등기입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여러분들, 요거 등기 원인입니다. 여기다가 일자입니다. 여기다가 정서예요. 이게 정보로 이름이 바뀐 거라. 정서. 그럼 정답입니다. 등기 원인은 보세요. 요게 뭡니까? 매매. 그럼 매매가 등기 원인이다 이 말입니다. 매매가 등기 뭐다? 원인이다. 매매가 등기 원인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그럼 요거 뭡니까? 그럼 그대로 내려오면 되지. 무슨 일자? 매매 일자. 자, 그러면 요게 뭡니까? 정서. 답입니다.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줘라.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줘라. 이해됩니까? 네. 매매 계약서. 이해했죠?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봅시다. 매매는 시작 등기 원인. 다시. 요거는 매매는 시작 등기 원인. 1월 2일은 뭐다? 등기 원인 일자. 여러분들 매매 계약서는 시작 등기 원인 정보. 그러니까 요래 써주면 더 고마운데 요래 바뀌는 게라 이렇게 요래 좀 훨씬 더 고마운데.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다시 합니다. 자, 등기 원인은 뭐다? 매매. 원인 일자는 뭐다? 매매 일자. 원인 정보는 뭐다? 매매 계약서. 그러면, 여기에 등기 원인 정보 나오죠?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무슨 서다? 계약서. 그럼 답입니다. 등기부를 작성할 때는 신청서를 보고 작성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보고 작성하는 게 대장입니다. 이게 왜 대장이 나오냐면요. 등기부는 표제부 값 걸고거든. 맞죠? 그럼 표제부는 등기부가 우선이다. 대장이 우선이다. 대장. 등기부의 표제부는 대장을 보고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럼 요래 딱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리 와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요거 내용이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 이거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 당연히 같아야지. 신청서에 나오는 내용과 계약서에 나오는 내용과 대장에 나오는 내용은 전부 다 동일해야지. 맞아요? 맞아. 요 그림을 보세요. 자, 그럼 요거 이제 해냈어요. 이제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러분들, 요 세 그림을 딱 보면은 뭐를 느낄 수 있냐 할 때 처음에 제가 해볼게요. 갑하고 을이 이 집을 사고 팔 수 있답다. 있지. 이거를 문자로 해봅시다. 갑하고 누구다? 을. 이게 무슨 자? 당사자지. 맞죠? 네. 이게 의무자, 무슨 자? 을. 맞죠? 갑하고 을이 이 집을이죠. 이게 부동산 표시지. 맞지? 네. 그러면 부동산 표시자 시작.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 앞으로 수업 시간에 제가 이 말로 통일을 할 거거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해봅시다. 다시 합니다. 갑하고 을이 이 집을 요게 부동산 뭐다? 표시. 사고 팔 수 있답다. 그 사고 파는 행위가 법률행위입니다. 맞아. 그럼 법률행위 하면 무섭다. 무섭죠? 그럼 법률행위를 축소시킨 글자가 계약입니다. 계약해도 무섭죠? 그럼 뭡니까? 매매지. 매매다, 매매 아니다? 매매. 그럼 요거를 이제 조금 확대를 시켜야 돼요. 그럼 확대를 시킨다는 거는 여러분들 요리로 해봅시다. 이게 등기 사항입니다. 그럼 등기 사항이라는 게 소유권 뭐다? 이전. 그럼 뭐가 있다? 매매. 무슨 일자? 매매 일자. 그럼 항상 1월 2일 날 뭐 했다? 매매.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그럼 다시 합니다. 갑하고 을이 이 집을, 오케이? 1월 2일 날 사고 팔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하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러면 요 내용이 신청서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계약서에도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등기부에도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나와야지. 맞지? 네. 그럼 이제 요겁니다. 당사자는 건들 게 없어요. 갑하고 누구다? 을. 칠판에 오세요. 갑하고 누굽니까? 을. 맞지? 네. 그럼 해독을 해보겠어요. 갑하고 을이 2017년 7월 4일 날 매매 계약을 맺고 2017년 7월 5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다. 오케이? 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니까 접수번호 몇 번을 받았다? 500번. 이래 됩니다. 이거를 해독을 할 때는 앞에서부터 해독해 오는 게 아니고 뒤에서부터 해독을 해가 갑니다. 한번 연습해 봅시다. 갑하고 을이 요게 당사자. 맞지? 네.
2017년 7월 4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해됐죠? 네. 그래가 2017년 7월 5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다 이 말입니다. 신청하니까 저수로 몇 번을 받았다? 500번을 받았다. 이런 말.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은 요 내용이 신청서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계약서에도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등기부에도 나와야 돼. 그럼 이제 계약서로 가봅니다. 340페이지 신청서로 가봅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험에 부동산 표시 찾았습니까? 그건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부동산 표시는 제 손을 보세요. 다시 340페이지 제일 밑에 박스. 부동산 표시 찾았죠? 그럼 제 손을 보세요. 요것만 우리 합시다. 시작.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시작. 구조, 종류. 이러면 딱 하면. 다른 거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럼 그 밑에 내려오세요. 신청인이 있습니까? 자, 그 신청인은, 자, 여러분들 이제 정리합니다. 제 손을 봅니다. 여기서 키는, 자, 답입니다. 신청인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여기서는 주민등록번호만 신경 딱 쓰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쓰느냐 안 쓰느냐 요것만 알면 돼. 주민등록번호를 쓰느냐 안 쓰느냐 알면 됩니다.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는 답입니다.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갈 때 필요한 거예요. 답은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갈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요리 와보세요. 가백에서 누구로 넘어갑니까? 을이죠. 그럼 저는 요 을이라고 썼지만 칠판을 봅니다. 송유나 이래 되어졌지. 700-123-123-456-7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 요게 하나다 하나이다. 하나다. 맞죠? 그럼 여기서 결론은 주민등록번호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 말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쉽게 합시다. 이쪽은 무슨 자? 의무자. 이쪽은 뭐다? 권리.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을 한다 안 한다? 하지. 맞지? 네. 그럴 때는 이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는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책의 제일 밑으로 내려오세요. 자연인은 됐습니다. 법인을 보세요. 법인을 봅니다.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대표자의 적었습니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자 341페이지를 갑니다. 제일 위에 갑니다.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에 봅니다.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자, 칠판을 다시 봅니다. 이리 오세요. 요거와 요거의 차이점만 갖고 간다고 그랬죠? 오케이? 네. 그럼 요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자, 잠깐만. 용어 정의를 해놓고 공부하겠어요. 용어 정의를 해놓고 합니다. 등기, 명의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의무자, 권리자라는 말이 있어요. 신청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차이점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있어요. 대표이사. 됐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와보세요. 자, 이래 됐습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삼성전자하고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지. 다른 말로 말하면 삼성전자가 이 부동산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 그럼 의무자 권리자죠. 이거는 삼성전자입니다. 법인입니다. 법인. 그러면 1위로 넘어갔지. 무슨 전자? 삼성. 법인이다. 법인 아니다. 법인. 요게 무슨 인이다? 명인. 다시 합니다. 그러면 명인은 시작. 법인. 시작. 삼성전자가 법인이지. 오케이? 시작. 법인. 의무자 권리자가 누구다? 법인. 그런데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법인이 한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한다. 대표이사지. 신청은 삼성전자가 어떻게 등기를 신청해요?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등기를 신청하지. 글자가 같아 다르다?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됩니다. 다시 해보세요. 한 번만 해놓으면 나중에 공부하기가 엄청 수월합니다. 자, 한 번 해봅시다. 요 호칭 정리랍니다. 시작. 등기, 명의인, 의무자, 권리자, 신청인.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그러면 명의는 누구다? 법인. 의무자, 권리자는 누구다? 법인. 신청인은 누구다? 대표자.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안 씁니다. 여기 안 쓰죠.
여기는 쓰는 거예요. 비법인의 대표자는 쓰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풀 때 요래 풀어야 돼요. 자, 한번 들어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법인 등기부를 배운다. 부동산 등기부를 배운다. 부동산 등기부. 이해했어요? 네. 그럼 두 번째, 법인은 법인 등기부가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법인 등기부 속에 대표이사의 이름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 이해합니까? 네. 법인 등기부 속에 법인의 대표이사의 이름이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니까 등기부에 대표이사를 별도로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다시 합시다. 공부할 때 요리하세요. 제가 답을 해놓고 해볼까요? 법인은 법인 등기부를 가지고 있고 법인 등기부 속에 대표이사의 이름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는다. 이게 답이에요. 그럼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비법인은 비법인 등기부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부동산 등기부에 비법인의 대표자의 이름을 올려야 된다. 안 된다? 올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 있다 없다?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자, 요리 오세요. 몰라도 됩니다. 그냥 하나가 O니까 하나가 X다. 이래만 알고 가면 되는 거라. 그럼 나중에 가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갑니다.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은 옆에 가죠. 성명, 주소가 나오죠. 주민등록번호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제 손을 봅니다. 다시 합시다. 신청서와 등기부는 글자가 같아 다르다? 지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은 신청서에는 대리인을 써야 안 써요? 써. 등기부에는 안 쓰지. 등기부에는 대리인을 안 쓰지. 그러니까 대리인은 주민등록번호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래 되는 겁니다. 감 잡았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세요. 대위 신청 이래 나오죠. 피대위자죠. 옆에다가 을이라고 써서 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대위자가 나오죠. 거기다가 병이라고 쓰세요. 병입니다. 그러면 피대위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안 써요? 써. 대위자는 안 써요. 이런 거는 요리 와보세요. 요리 와보세요. 이걸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렇게 공부합니다. 나중에 갑, 을, 병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합니다. 갑하고 매매입니다. 갑하고 두 사람이 매매하면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은 무슨 자? 의무자지. 매수인은 무슨 자? 권리자.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는데 아직 등기는 안 가지고 왔어. 등기는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럼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갑입니다. 그런데 을이 병한테 또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을이 병한테 매매한다는 말은 을은 내 거 팔아먹고 있다. 남의 거 팔아먹고 있다. 그 말은 타인의 부동산도 매매가 되냐 안 되냐 이 소리입니다. 매매할 수 뭐다? 있다. 타인의 부동산도 매매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쪽이 매도인입니다.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칠판을 보세요. 여기도 의무자고 여기도 의무자죠. 그러면 이게 혼란을 가져와. 그래서 학자들끼리 묶을 때 이쪽을 채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쪽을 채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민법의 채무자 채권자와 등기법의 채무자 채권자는 반대입니다. 그럼 요리를 해보세요. 요 두 사람만 나눠놓고 보면 매도인과 매수인이지. 맞아요. 네. 그러면 매수인은 매매 대금이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 그럼 매매 대금에서는 이쪽이 채무자지. 이쪽이 채권자지. 맞죠? 그 매매 대금이 넘어갔다면 재산권이 이전돼야 된다, 안 된다? 네. 재산권 이전 등기에서는 이쪽이 무슨 자? 채무자. 이쪽이 뭐다? 채권. 그 우리는 지금 법률행위를 배운다, 등기를 배운다, 등기. 이쪽이 채무자, 이쪽이 채권자예요. 써놓고 하겠어요. 이쪽이 대위자입니다. 이쪽이 피대위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어. 아직 등기는 안 가져왔어. 이 상태에서 을은 병하고 또 매매했어. 그러면 이 등기는 일이 왔다 가, 일이 넘어가면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어.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을이 요 등기를 안 가져오는 거라. 을이 요 등기를 안 가져온다면 이게 안 오니까 이게 못 넘어가지. 맞죠? 그럼 누가 불안하다? 병. 그러면 병이 요 등기를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냐냐 이 소리라.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 요게 채권자 대위 신청해. 대충은 이해했죠? 네. 그러면 정답입니다.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됩니까? 을이지. 을이지. 지금 요 등기만 배우는 거예요. 요 등기만.
누구 이름으로 등기됐다? 얼. 맞아요. 네. 그럼 얼은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올라. 그럼 얼은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돼. 그럼 신청한 병은 쓴다 안 쓴다? 안 써. 등기부 아직 안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감 잡았어요? 대충만 해가지고 가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까지만 이제 공부를 해두시면 되거든. 그러면 그 밑에 보세요. 3번에 각종의 등기의 권리의 기록사항 나오죠. 그거는 다음 주에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걸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